안녕하세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택입니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의 3월 월간 운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펀드는 5.3%가량 상승하였으며 코스피 지수는 2.7%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 대비 2.6%포인트가량 상회하였습니다. 자세한 성과 분석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 종목 정보입니다. 펀드에 편입된 종목의 내역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 요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에 펀드 성과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종목들은 엠로, 한국콜마, 하이브,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항공입니다. 엠로는 국내 1위 SCM 소프트웨어 사업자인데요. SCM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기업이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뜻하며 엠로는 SCM 업무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이선스를 받아오지 않고 직접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대기업에서도 엠로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는 삼성 SDS의 지분 투자 공시가 나오면서 삼성 계열사로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콜마는 글로벌 화장품 ODM 선두 기업 중 하나입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화장품 ODM 업체들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의 제품을 대신 제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프로야 같은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화장품 제조 경쟁력이 높은 ODM 기업의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화장품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브는 국내 1위 엔터사로 BTS, 뉴진스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BTS가 전 세계적인 팬덤을 확보한 데 이어서 뉴진스와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등 차세대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팬덤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의 경우 사용자층이 확대되고 있고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1위 바이오 CDMO 기업으로 바이오 의약품 제조를 도맡아 담당하는 의약품 제조 플랫폼 기업입니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 뛰어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주요 고객사들을 선점하여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는 5공장에 투자하기로 발표하면서 외형 성장과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1위 항공사로 여행과 화물 운송 부문을 담당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여행에 대한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기여 하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장에 쓰이는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기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맹점 사업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반 플랫폼 성격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데요. 3월에는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부진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원티드랩은 구인구직 플랫폼인 원티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티드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합격률이 높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회사는 채용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구직자는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티드랩의 개인 가입자와 기업 고객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채용 시장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1위 증권사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대부분 자본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금융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증권이나 보험사의 자본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주식과 채권, ETF 등 다양한 투자 대상을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월에는 미국은행 유동성 위기 등 매크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탈 사업자입니다. 예전에는 검색 광고 위주의 인터넷 플랫폼이었으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와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사업으로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 콘텐츠, 특히 웹툰 사업인데요. 네이버 웹툰은 한국을 넘어서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지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역시 매크로 이슈로 인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비중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가장 크게 비중이 늘어난 종목은 엠로, 영원무역, 롯데칠성, JVM,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요. 엠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 SDS의 지분투자 공시 등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영원무역은 글로벌 선두 의류 제조 OEM 업체입니다. 아웃도어 의류 시장이 성장하고 의류 제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의류 제조 OEM들이 제조 부분을 도맡아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무역의 주요 아웃도어 의류 고객사가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보여주면서 아웃도어 및 기능성 의류 시장의 제조 플랫폼으로 영업무역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로 유명한 기업으로 주류와 음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주류 사업은 고정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브랜드와 영업망을 갖추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최근 원소주와 같은 신규 주류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신규 주류 브랜드에 자사의 공장을 임대해주는 주류 ODM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신규 주류 브랜드 확대에 따라 주류 분야의 제조 ODM으로 롯데칠성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JVM은 약국에서 쓰이는 장비인 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국을 가서 약을 받으면 비닐봉지 안에 알약들이 포장된 형태로 받게 되는데 이런 처방전대로 필요한 알약을 분류하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포장하는 과정을 자동화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약의 포장 작업을 해결하는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장비 판매 이후 소모품과 AS 서비스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어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공장 투자를 발표하면서 외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보여 주요 제약사들은 의약품의 제조는 외주화하고 신규 의약품의 개발과 유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CDMO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가장 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주요 제약사와 협업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의약품 제조 플랫폼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여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중이 하락한 종목에는 카카오 디어유, CJ ENM,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원티드랩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국내 1위 메신저 사업자이며 네이버처럼 기존 플랫폼 고객층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택시 중개와 같은 모빌리티 사업이 대표적이며 게임, 뮤직, 스토리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에는 플랫폼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업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디어유는 팬덤 커뮤니티 서비스인 버블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가입자는 버블에서 특정 아티스트들의 팬끼리 소통을 하거나 버블에 등록된 아티스트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네이버 카페 등 다양한 SNS에 파편화되어 있던 팬덤을 이런 플랫폼으로 일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확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최근 SM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팬덤 플랫폼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판단하여 편출하게 되었습니다. CJ ENM은 국내 1위 컨텐츠 사업자로 TV 채널인 TVN과 OTT, 티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V 채널, VOD, 영화관 등 다양한 채널에서 콘텐츠가 소비되었지만 최근에는 OTT에서 다수의 콘텐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티빙 가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수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향후에는 신규 가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CJ ENM 역시 플랫폼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업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원티드랩은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운용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의 변동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여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회사에서 영에이지 액티브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트렌드와 소비의 방향성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을 담아내는 펀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니 새롭게 출시한 영에이지 액티브 ETF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속성별로 4개의 글로벌 액티브 E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다이나믹 시니어까지 포함하여서 4개의 상품을 최선을 다해 운용해 나가면서 소수펀드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희 ETF와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달 운용 보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본부 소속 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